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희와 이 김태형 기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전국대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나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애국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만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와 JTBC 관련 상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중에 탄핵의 진실을 찾으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시간 내셔서 탄핵 전국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편부터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진실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영상은 꼭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지 않았다라는 그런 포렌식 결과에서 아셨겠지만, 검찰이 완전히 박 대통령과 최소원을 엮기 위한 그런 조작임이 드러났었죠. 최소원은 2016년 11월 16일 10번째 피의자 신분조서에서 정호성이 보낸 이 문건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진술을 했는데,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이 건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증거 조작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왜 못해? 여기까지 다 조작을 해놓고 참.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문건 137번과 138번 전체를 검은색으로 딱 가려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사막에서 바늘 찾기, 서울에서 노소방 찾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최소원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통해서만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여기서 누군가는 태블릿 PC의 실사용자 김한수를 말하는 겁니다. 검찰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레스덴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대북 관계의 청사진으로 제목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입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던 그런 연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23일 네덜란드를 방문한 데 이어 3월 27일부터 독일을 순방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정호성은 독일에 도착한 후 가지고 간 청와대의 업무용 컴퓨터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었고, 그 과정에서 평화통일 3대 원칙이란 표현은 3대 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연설 기록 비서관실로 보내면 수정을 거쳐서 부속 비서관실로 보고됩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중요한 연설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수정 작업을 거듭하여 고쳤고,
독일 현지에서도 수차례 수정 작업을 거듭한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최종 수정 작업을 끝낸 정호성은 수정한 부분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빨갛게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수정한 단어만 빨갛게 표시해도 되는데 고친 부분 전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문단 전체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갛게 표시한 그 부분이 모두 27군데나 되었다고 정호성은 말하고 있고, 수정 작업을 끝낸 이 정호성이 드레스덴 연설문 시안을 영어로 김파 2014라는 공용 메일로 발송한 시각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기 하루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JTBC가 태블릿 PC에 발견했다라는 그 빨갛게 수정된 드레스덴 연설문은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최종 시안에 불과했고요. 작성자는 정호성이라는 겁니다. 이 시안을 최소원은 읽지도 않았는데 태블릿 PC 실사용자인 김한수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김태형 기자가 당시 앵커였던 손석희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완전히 이거 최서원이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딱 정해놓고 멘트를 합니다. 손석희가 최순실 씨가 사전에 받은 원고에는 붉은색이 눈이 띄네요.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가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은 총 13페이지 분량입니다. 30여 곳에서 붉은색 글씨가 발견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단 전체부터 일부 문장은 조사에만 붉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석희, 대통령이 읽은 최종 원고에는 물론 붉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최 씨가 받아본 연설문과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 기자, 대략 20여 군데가 다릅니다. 어디가 바뀌었거나 표현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자 손 씨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라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다만 청와대의 상당수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 그것도 대체 완성된 형태의 파일이 작성 직후에 전달됐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손 씨가 얘기합니다. 특히 손석희의 마지막 멘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지만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부분을 거론하기 전에 강원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TV 화면에 붉게 수정된 표시가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은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도 사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뻘겋게 수정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즉 JTBC는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다 실감나게 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를 한 것입니다. 최소원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태블릿 PC를 통해서 사전에 받아보고 30곳이나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손석희와 이 김태형 기자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 팩트들이 다 나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이 끝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틀립니다.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익들이 작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부터 딱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의 대처 능력이 상실되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많은 증거와 팩트가 단 한 개도 없었지만 지금은 당시에 벌어졌던 조작 날조의 이 검사 실명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현재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셔선 절대 안 됩니다. 그들도 명백한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새치업바닥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로 하루 12번 더 속이고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주변에는 온통 적들 뿐이에요. 저라도 진실된 내용으로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이유도 없지만 가봤자 명예훼손 정도라 겁도 안 나요. 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지인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진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고요.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정치꾼들요? 아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우리 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재건해서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세명 다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